자, 4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배달 주문 관리 현황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의 폼을 설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폼의 전체적인 이름은 배달 주문 관리 현황 폼이 되겠고요. 자, 배송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지금 필드를 만들으셔야 되겠고, 자, 머리글 영역의 제목 및 주문 번호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폼이 되겠군요. 기본 폼이 되겠고, 밑에 보시면은 하이 폼 하나를 만드셔야 되고, 자, 보고서라고 하는 명령 단추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다음에 만들 보고서가 떠야 되겠습니다. 배달 주문 관리 현황 보고서를, 자, 이거 단추를 누르게 되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구를 삽입하시게 되면은 4번 폼이 끝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이 폼부터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쪽으로 들어오셔서, 자, 폼 중에서도 폼 마법사로 시작하시는 거죠. 자, 폼 마법사를 눌러주시고, 테이블과 쿼리 중에서도 지금은 배달 주문 관리 현황 쿼리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자, 주문 일자 넣어주시고, 주문 일자, 고객 번호, 상품명, 배송 구분, 단가, 그리고 상품 분류. 자, 상품 분류 넣어주시고, 자, 결제액, 결제 방식까지 넣었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열 형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자, 폼의 제목 부분은, 자, 배달 주문 관리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하고 디자인을 수정하는 쪽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 폼 머리글 부분은 하이 폼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른쪽 누르셔서 폼 머리글 바닥글은, 자, 삭제를 해 주시겠고, 조금 더 영역을 넓혀 주셔 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부분이 너무나 지금 넓게 벌어진 관계로다가 조금 줄여주시고요. 줄여주시고, 자, 이 부분들 사이즈를 동일하게,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레이블이라고 하죠. 레이블. 그리고 얘는 텍스트. 그래서 레이블 컨트롤과 텍스트 컨트롤 중에서, 자, 이렇게 텍스트 컨트롤을, 자, 상단 위쪽의 정렬 부분에서, 자, 크기 공간 부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 주셔가지고 사이즈를 동일하게 작업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화면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 중에서 고객 번호, 자, 이 고객 번호, 그리고 배송 구분, 상품 분류, 결제 방식, 자, 체크를 해서, 자,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지요. 한쪽으로 옮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넓혀 주셔야 되겠네요. 조금만 더 넓혀 주시겠고요. 그리고 너무나 여기는 조밀조밀한데 여기는 듬성듬성 넓게 벌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자, 당겨서, 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 올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자, 여기도 조금 더 올려서 맞춰 주시겠고요. 자, 눈대중으로 맞췄기 때문에 얘네들 앞부분에 네이블 부분, 자, 전체를 다 선택할게요. 하고 나서 여기 크기 공간 부분에서 간격을 세로 간격을, 자, 같음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지금 추가를 하셔야 되죠. 자, 이때는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 상자죠. 텍스트 상자 하나를, 자, 여기다가 또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텍스트 상자 하나를, 자, 만들어 주시고, 다음 눌러 주시고요. 자, 텍스트 상자 이름은 배송 구분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배송 구분 하고 마침 눌러 주시겠고요. 자, 사이즈는 조금 더, 자, 잡아서 늘려 주실 부분들은 늘려 줘야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하단 쪽도 조금 줄였고요. 자,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 넷코드 탐색기, 넷코드 탐색기, 그리고 아래쪽의 경우에는 이 탐색 단추, 자,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디자인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다시 전체 선택하셨어요. 전체 선택. 자, 이 부분을 톡톡 찍으시면 전체가 선택되고, 자,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넷코드 선택기. 자, 이 부분은, 자,
자, 보이면 안 되겠죠. 레코드 선택키 부분. 자, 이 부분. 요거를 아니오로 해주셔야 되겠고, 밑에 탐색 단추도 자, 아니오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해주셔야 되겠고, 스크롤 막대가 밑에 보이는데, 이 부분도, 스크롤 막대 부분도, 자, 요것도 모두 보이는 걸로 해놨는데, 요 스크롤 막대가 보이게 되면은 나중에 깔끔하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스크롤을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나오니까요. 레코드 선택키 아니오, 탐색 단추도 아니오 눌러주시고, 스크롤 막대 부분도 표시 안함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자, 보기 가시면은 어때요? 레코드, 밑에 탐색, 그리고 스크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지금 보니까 두 가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제 방식에서 보시면은 여기 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카드 옆에 보시면은 이 결제 방식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콤보 상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 주셔야 되겠고요. 콤보 상자 부분 없애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배송 부분에도 식을 넣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셔가지고 일단 결제 방식 부분, 자, 오른쪽 눌러 보시거나, 자, 이 변경 부분에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텍스트 상자로 바꿔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져 버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콤보 상자가 아니고요. 바로 텍스트 상자로 바뀌었고요. 자, 배송 부분에 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일자와 배송 일자가 동일하면 당일 배송, 그렇지 않으면 예약 배송.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는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if 함수를 쓰셔야 되겠고, if 함수는 구문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은 당일 배송. 자, 그렇지 않으면은 자, 예약 배송이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조건이 주문 일자와 배송 일자가 자, 같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이거를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배송 일자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필드명, 주문 일자라고 하는 거는 필드명이지 않습니까? 주문 일자, 필드명. 그리고 배송 일자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배달 주문 관리 현황이라는 쿼리를 보시면 되니까요. 이 부분이잖아요. 주문 일자. 여기 주문 일자가 보이실 거예요. 주문 일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지금 또 보시면은 배송 일자. 이 부분이 배송 일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서로 형식이 약간 달라요. 여기 지금 보시면 형식이 좀 달라가지고, 자, 여기 지금 기본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시간까지 나오는데, 여기도 필드이기 때문에 필드일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대괄호를.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배송 일자 앞에다가 지금 사용하셔야 될 함수는 이렇게, 자, 데이트 밸류라는 함수를 쓰셔야 되겠어요. 데이트 밸류라는 함수는 이렇게 날짜 있죠. 날짜를 자, 숫자화 시켜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6월달 21일이다. 그러면 이 날짜가 뭐 45,866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주는 거니까, 여기 있는 주문 일자와 이 배송 일자가 같은 날짜가, 그러니까 숫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날짜가 같은 숫자가 돼야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데이트 밸류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 주셔 가지고, 자, 이 같으면 배송 일자와 주문 일자가 같으면 당일 배송, 자, 그렇지 않으면 예약 배송이라고 복사를 해서요. 자, 이 자리에다 갖다 붙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당일 배송 나왔습니다. 당일 배송.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지금 하이폼은 만드셨습니다. 하이폼은. 자, 이제 기본 폼 만들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저장 해주시고 잘 닫으셔야 되죠. 자, 하이폼 닫고, 그 다음 만들기 오셔서 다시 한번 마법사로 들어오시고요. 여전히 쿼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배달 주문 현황 쿼리를 사용하시고, 이때는 주문 번호만 넣어주시고요. 다음 눌러주시고 열 형식으로 해서 다음 하시고 디자인 수정 하실 건데, 자, 여기다가는 배달 주문 관리 현황 폼이라고 이름을 정확히 넣어주셔야 되겠죠. 폼까지 넣고 마침.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넓혀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좀 넓혀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도 좀 넓혀주셔가지고,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위쪽으로
올려주셔야 되겠고, 자, 제목 부분은 가운데쯤으로 옮겨 오시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효과들 지금 보시게 됐을 때 효과 부분은 배달 주문 관리 현황 폼 굴림의 22. 자, 해서 홈탭, 자, 여기는 서식이니까요. 서식 쪽으로 와서 자, 여기다가 굴림의 22 넣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 효과가 그림자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특수 효과 중에서도 그림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는 거 있지요. 자, 이걸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지금 조금 더 넓혔고, 자, 여기다가 하이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폼. 자, 하이폼, 하이 보고서. 자, 잘 찾으셔가지고 밑에 하단 쪽으로 드래그를 시켜주셔서 하이폼 넣어주시고, 자, 하이폼은 기존에 만들어놨어요. 배달 주문 관리라고. 그래서 이 배달 주문 관리 하이폼을 삽입해 주시고, 자, 목록에 선택이 있고요. 목록에서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은 목록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 이름은 우리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자, 줄여주시고, 자, 위치도 잡아주시고 작업 한번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한번 가서 볼게요. 잘 만들어졌는지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에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기본 폼에 내 코드 선택기는 보이지 않게 하셔야 되겠고요. 밑에 탐색 단추는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가서 이 부분 전체 선택하는 부분 여기잖아요. 여기 누르셔가지고 레코드 선택기, 자, 이 부분 잘 찾으셔서 레코드 선택기, 자, 이쪽에 있네요. 아니요 눌러주셔야 되겠죠. 정작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주문번호, 자, 이 부분하고 밑에 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 여기 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을 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내용이 바로 요거지요. 본문의 주문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하여 자, 배달 주문 관리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시오. 이 부분이 되겠는데, 자, 좀 보시다시피 여기 콤보 상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변경해서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요. 콤보 상자로 바꿨을 때, 자, 이 부분의 행 원본 부분을 지금 자,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행 원본은 뭘로 찍어주셔야 될까요? 단추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가져오는 거가 배달 주문 관리 현황이라고 하는 쿼리에서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쿼리라고 이 부분 그래서 쿼리로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가서 자, 보기 한번 눌러 주셔가지고 이 단추를 이렇게 눌러 주실 때 주문 번호를 눌러 주실 때 밑에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바뀌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확실히 잘 바뀌고 있군요. 자, 이렇게 지금 잘 바뀌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자, 그림은 디자인의 이미지 삽입으로 오셔가지고 자, ITQ 픽처 폴더까지 오셔서 자, 이렇게 그림 로고 3번을 정확히 자, 이 부분에다가 그려주셔야 되겠지요. 자, 크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오시고요. 속성에서 모드 그래서 크기 조절 모드가 있네요. 그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전체 크기가 확대돼서 만들어지도록 하겠죠. 그리고 약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약간 올라와 보여요. 그림 부분이. 그래서 로고 삽입해서 특수 효과 볼록으로 넣으시고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너비 부분이 2cm고요. 자, 높이 부분은 1cm로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사이즈도 맞춰 주셔야 되고 이런 지시사항은 꼼꼼하게 좀 하셔야 되거든요. 특수효과 부분에서도 기본하고 볼록으로 바꿔주시면 모든 속성이 적용돼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 부분은 아직 만들지를 않아서 만들고 와서 추가로 자, 명령 단추를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손 한번 봐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때요?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제 보고서만 만들어서 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 닫기 눌러주시겠습니다. 5번 쿼리 배달 주문 관리 현황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쪽으로 들어오셔서 보고서 마법사를 찍어 주시고요. 자, 쿼리를 사용하셔야겠죠. 쿼리 배달 주문 관리 현황 쿼리를 사용하시고, 자, 이때 지금 보시다시피 상품 분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주문 번호의 첫 글자와 그랬기 때문에 주문 번호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 자, 분류, 상품 분류, 주문 일자, 고객 번호, 상품명, 단가, 결제 방식까지 넣었어요. 다음 눌러주시고, 자,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A라고 하는 것이 주문 번호 첫 글자이기 때문에 그룹 수준을 지금 이걸로 가겠습니다. 주문 번호로 가겠습니다. 주문 번호로 가시고요. 그룹화 옵션에서 주문 번호, 자, 앞에 문자 첫 문자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주문 번호 첫 문자로 잡아주시고 그렇게하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정렬은 고객 번호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객 번호 찍어주시고 내림차순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약 옵션 부분에서는 비록 여긴 단가로 되어 있지만 지금 평균, 최소, 최대값이 있는데 일단 합계로 하나 해주겠습니다. 합계로. 그렇게 하고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 눌러줄게요. 다음 눌러주시고 단계로 해서 자, 맞춰주십니다. 디자인 수정하겠다고 해주셔야 되겠고, 보고서의 이름은 배달 주문 관리 현황 한 칸 띄우고 보고서라고 쓰셔서 최소한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도움을 받으셔갖고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요. 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운데로 제목을 맞춰주시고, 제목은 궁서, 서식에 가셔서 궁서 넣으시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24pt 가 되겠습니다. 24pt 좀 늘려가지고 다 보이게 해주시고, 굵게 넣어주시고 밑줄도 넣어주시고요. 가운데 마침까지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밑에 이렇게 new 있는 거 갖다 끌어다 쓰시는 게 편하겠죠. 물론 하나를 더 만드셔도 됩니다. 디자인 쪽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텍스트 상자 갖다가 작업을 하셔도 되기는 하죠. 이렇게 갖다가 이 부분은 지워버리시고 언바운드 상자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있으니까요. 이 함수 new가 오늘 날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new가 오늘 날짜와 이렇게 요일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new가 아니라 특정한 날짜를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date, 자, date, 시리얼 넣으시고요. 2018년도 앞에 연도, 그 다음에 6월달, 9일 해서 9일까지 넣어주셔가지고 나가보시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색깔이 무지예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랑 잘 맞춰주시고, 사이즈도 잘 맞춰주시고, 항상 오른쪽 누르셔서 속성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배경 스타일, 보통 배경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배경 폼, 자, 오셔서 배경 스타일 부분을 투명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투명하게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바뀌었지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상품 분류라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상품 분류. 자, 나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주문 번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앞에 A는 주문 번호가 맞지만 여기 지금 꽃바구니, 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여기 지금 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 요거랑 잘 병합을 좀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이름은, 자, 여기 있던 이름은 지워버리고요. 여기 있던 상품 분류를 끌어다가 여기다 맞춰주시고, 그리고 주문 번호, 자, 이 부분 넣어주셨는데 여기다가
앰퍼샌드 기호를 넣어줘야 되겠어요. 앰퍼샌드 연결시켜 주셔야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상품 분류 라고 하는 부분하고 합쳐 보겠습니다. 상품 분류하고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대가루가 지금 현재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을 밑에다가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양쪽에 대가루를 넣어야 되다 보니, 자, 이렇게 땡땡이 넣으시고 대가루 넣으시고 앰퍼샌드 넣어주시고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앰퍼샌드 연결 지어 주셔야 되고, 대가루 넣으시고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컨트롤 C 해갖고요, 여기다 갖다가 붙여 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가루가 붙었고, 여기 있는 꽃바구니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꽃바구니는 필요가 없겠다. 다시 오셔가지고 이 상품 분류는 지워져 버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고객 번호하고 이 고객 번호하고 주문 번호하고는 서로 바꿔야 되겠어요. 위치를 좀 바꿔 주셔가지고 주문 번호가 이렇게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자,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주문 번호는 보다시피 주문 번호는 우리가 주문 번호는 없네요. 주문 일자, 주문 일자가 지금 옮겨와야 되겠군요. 자, 가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씩 또 하나씩 고쳐가면서 수정하는 수가 있겠죠. 주문 일자 부분 당겨서 위치 맞춰 주시고, 자, 늘려 주시려면 좀 늘려 주셔서 내용이 다 보이게끔 작업도 해 주셔야 되겠고, 가서 가운데 맞춤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가운데 맞춤도 좀 작업을 해 주셔서 이 텍스트 앞에 이 부분은 정렬해서 서식에 보시면 이걸로 좀 맞춰 주셔야 되겠고, 고객번호 넣고 상품명, 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당겨 왔어요. 위치도 조금 늘려가지고 가운데로도 보내주시고, 단가, 자, 단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단가도 보내주시고 가운데 맞춰주시고, 자, 결제 방식 부분에서는 보시다시피 자, 모양이 지금 보시면은 자, 상자가 아니고 상자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상자 없애 주셔야 되겠군요. 글씨가 다 안 보이니까 여긴 좀 더 보이게 해 주셔야 되겠고, 자, 다시 가셔가지고 글자 이 단가는 오른쪽으로 맞춰 주시는 게 좋겠다. 정렬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맞췄습니다. 오른쪽 끝에 잘 올 수 있도록 맞춰 주시고, 여기도 가운데로 좀 맞춰 주셨었고, 결제 방식 부분에서는 오른쪽 눌러가지고 탭 순서 변경 텍스트 상자로 지금 바꿨고요.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이 실선이 아니라 투명으로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투명까지 넣고 이제 바깥쪽 굵은 테두리 선도 좀 넣어야 되겠으니까는 디자인에 보시면 요 컨트롤 부분에서 상자에 이렇게 선을 하나 Shift 키 눌러서 반듯하게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부분 오른쪽 눌러가지고 속성에서 두께를 가는 선 부분에 두께를 2pt 정도 자, 넣어 주셔가지고요, 복사를 하셔야 되겠죠. 복사를 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V 해주셔가지고 아래쪽으로 좀 넣어주셔야 되겠고, 컨트롤 C 해서 또 한번 지금 보니까 주문번호 바닥글 보이는 이 부분은 버려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지워버리시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밑에 지금 이 합계 부분은 합계가 아니라 건수로 고쳐주셔야 되겠고, 함수도 썸 함수가 아니라 카운트 함수로 지금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선도 가져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일단 넣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약간 선이 지금 반듯하지가 않고 휘었네요. 휘었어. 자, 요것도 자, 손을 좀 봐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그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화면이 지금 좁아가지고 잘 못 봤었는데 다 버려버리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와서 선도 반듯하게 자, 반듯하게 그려주시고 오른쪽 누르셔서 선에 대해서 자, 속성 부분으로 오셔가지고 두께 부분에서 EPT 넣고 자,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눌러 주셔가지고
들들들들들들 자, 내려와서 잘 맞춰주시고, 자 여기 사이도 이것도 지워버리시고요.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또 하나, 자 아래쪽까지 해서 여기다가도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합계가 아니죠. 여기는 건수라고 넣어주시고, 여기도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고객 번호 상품명의 개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자, 상품명 필드명으로 넣어주시고, 앞에도 COUNT 그래서 카운트 함수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맨 밑에 하단도 마찬가지고, 이 페이지 번호 부분도 자, 쓰지를 않으니까 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자, 감춰버리시면은 자,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부분인지라 붙여버리시게요. 이렇게 딱 붙여버리시고, 자, 여기도 건수로 지금 고쳐서 넣겠습니다. 자, 총 건수로 넣고, 여기도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카운트, COUNT 넣으시고요. 자, 여기 들어가는 부분도 자, 필드명이 상품명이 되겠다는 것이죠. 상품명까지 고쳤습니다. 자, 위치나 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한번 가서 또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셔가지고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자, 4개인데 3개, 4개 맞잖아요. 맞지만은 상자도 없애주셔야 되고, 또 굵게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굵게. 여기 보시면 굵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도 맞춰주시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수, 총 건수가 굵게 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 자, 나머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도 자, 오셔서 이런 부분들 계산 값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굵게 넣어주시고요. 굵게 자, 넣어주셔야 되겠고, 자, 여기도 가운데로 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고, 자 가운데로 넣어야 될 게 한참 많네요. 자, 굵게도 넣어주셔야 되겠고, 자, 이 부분도 굵어요. 자, 얘네들도 지금 상당히 굵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선택해서 굵게 한번 눌렀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속성을 앞에 통화기호가 들어가 있는 속성을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는 통화가 아니잖아요. 통화가 아니고 자, 일반 맨 위쪽으로 올리셔서 자, 일반 숫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도 일반 숫자가 될 수 있도록 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다 고쳐진 것 같은데요. 가서 자, 홈 탭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잘 됐습니다. 조금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늘려줘야 될 부분들 좀 늘리고,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손을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조금 내려주셔야 되고, 서로 겹쳐갖고 안 보이는 부분들. 그렇게 하고, 여기도 상품명도 조금 늘려줬었어야 됐었고요. 단가도 그랬었고, 단가도 좀 늘려줬었어야 되겠고요. 자, 이제 다 보이네요. 다 보이고, 이 상자는 없애주셔야 돼. 상자는 자, 오셔가지고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속성 자, 오셔서 배경 스타일 투명으로 해서요. 배경 스타일을 투명으로 넣어주셔야지. 선이 보이네요. 배경 스타일 테두리 스타일 투명. 여기도 테두리 스타일 투명하게 넣어주시면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여기다 조건을 좀 넣어가지고 빨갛게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남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에 또 쏙 들지가 않고, 여기 상품명과 단가도 그렇고 좀 조금 더 손을 또 봐야 되겠고, 언제까지 손을 볼 수가 없다 보니 자,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잘 만족이 안 되네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가에 6만에서 8만 사이에 자, 굵게 넣어주고 빨간색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조건부 서식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자, 조건부 서식은 서식에서 조건부 쪽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부분에서 지금 이 단가에 대해서 세 규칙 눌러주시고요. 세 규칙 눌러서 이 필드 자, 값이 자, 필드 값이 다음 사이에 있으면 6만에서 8만 사이에 있으면 굵게도 넣고 문자 색깔 빨간색도 넣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자, 수리수리 마수리 짠. 오 감동이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잘 됐지요? 만족스럽죠? 이 정도면? 아니라고요? 그냥 만족해 주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왔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든 보고서를 앞에 여기 지금 폼 부분에서 안 달고 왔지 않습니까? 오른쪽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상단 위쪽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보고서 눌러서 자, 이거 불러와지도록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닫아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배달 주문 관리 현황 폼으로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오셨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디자인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에서도 명령 단추 자, 탭 단추 옆에가 이게 명령 단추잖아요. 단추 하나를 자, 여기다 그려 넣어 주시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보고서죠. 보고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자, 클릭을 하면 이동하도록 보고서를 열겠다는 얘기겠죠. 보고서를 열겠다. 자, 보고서를 열겠다. 보고서를 미리 보기. 보고서 미리 보기. 자, 보고서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지금 배달 주문 관리 현황 보고서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를 자, 텍스트로 볼 건지 그림으로 볼 건지 자, 이 중에서 골라주셔야 돼요. 자, 텍스트로 해서 여기다가 보고서 라고 써주셔야 되겠지요.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명령 단추 이름은 그대로 두시고 마침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할 보고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보고서 사이즈 크기가 지금 있어가지고 자, 가로 2, 세로 1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갖고 속성 해서 쭉 올리셔서 사이즈 자, 너비 부분에서는 2cm, 높이 부분에서는 1cm 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해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보고서가 보여야 되겠죠? 잘 됐어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자, 완벽하게 닫아주시고, 자, 닫아주시고, 자, 마무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레이블 만드는 것까지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레이블 만들기. 자, 만들기 쪽에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네이블 보이시잖아요. 네이블 찍어주시고, 자, 이때 제조업체, 자, 제조업체를 A1으로 해주시고, 자, 28315 가로 34, 64, 3 해가지고 넣어주신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글꼴은 궁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10 넣어주시고요. 중간 넣어주셨어요. 검정색으로 해서 다음 눌러주시고, 자, 여기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받는 사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자, 받는 사람은 지금 보이질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시지. 자, 여기 지금 뭐 종류를 뒤로. 자, 테이블 두 번째 거 배송지 정보를 가지고서 네이블을 눌러 주셔가지고 자, 그 가운데서도 자, 6번 테이블 자, 두 번째 배송지 정보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배송지 정보로 오셔가지고요. 자, 그 중에서도 상단에 네이블 찍어주시고 현재 A1 제조업체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28315 가로 세로 사이즈 넣어주시고 3까지 넣었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궁서
그리고 10 중간 검정까지 눌렀고요. 자, 그 중에서도 받는 사람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 메시지, 자, 메시지 눌러 주셔야 되겠죠. 엔터 때려 가지고 다음으로 넘겨 주셔야 되겠는데요. 메시지 넣고 그 다음 이번에는 배송지, 다시요. 자, 메시지는 옆에 있었네요. 메시지는 옆에 있었고 배송지가 서울시 구로구 부분이 다음 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연락처, 그래서 연락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 부분에서 앞에 이 연락처는 값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락처라는 글씨는 써주셔야 되겠죠. 한 칸 띄워주셔야 되겠고요. 주소 들어가야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었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받는 사람으로 해서 오름차순 하겠다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름은 배송지 정보, 자, 배송지 정보 레이블 해서 써주시고 디자인 수정해서 마침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림자도 붙어야 되고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축하도 붙여야 되고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여기도. 그리고 뒤쪽에는 이 리 플래시 함수를 써가지고 치환도 시켜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다시 왔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 수정을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자리를 어떻게 고치면은 저렇게 만들어질까요? 트림은 공백 제거이고요. 받는 사람이 김명국 해서 여기다가 님자를 일단 쓰셔야 되겠죠. 님자를 쓰셔서 님자가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고, 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자, 한 칸을 띄워서 가로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이 가로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내용이라고 하는 글씨까지 넣어주시고 한 칸 띄우셔가지고 땡땡이도 넣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여기 또 자, 여기까지를 넣었어요. 메시지 내용이 아까 보니까 개업이더라고요. 한 칸 띄워준 상태에서 여기 자, 앰퍼샌드를 넣어주셔야지 붙어요 하고 개업해 놓고 뒤에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또 한 번 앰퍼샌드 들어가면서 한 칸 띄워서 축하.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지 자, 무슨 내용인지 알지. 자,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축하를 가로까지 이 속에다 넣어가지고 축하하고 밖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앰퍼샌드가 이만큼을 뒤에다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축하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은 요거 하나만 신경 쓰셔서 자, 이렇게 붙여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잘 됐지요? 자, 어떻게 된 내용이냐? 바로 지금 보시면 트림 있죠? 트림 시작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 가로하고 이쪽 가로하고 짝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수 가로인 것이고, 자, 받는 사람이라는 필드에다가 뒤에 님자하고 여기 이 부분 요만큼 붙여줬어야 되는 것이었었고, 또 여기도 이만큼 또 붙여야 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땡땡이가 양쪽에 짝꿍이 잘 맞아야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를 잘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남은 게 있다면 뒤에 치환하는 거, 자, 이게 남았습니다. 자, 뒤 세 자리를 자, 별로 치환하는 거, 저건 어떻게 또 해보셔야 될까요? 자, 나오셔가지고 또 요 부분 자, 복사를 했습니다. 자, 지워주셨고요. 이 연락처라고 하는 거를 일단 함수가 자, 라이트를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함수를 쓰시게 되면은 연락처 중에서 오른쪽에 3개를 일단 뽑아야 되겠지요. 3개를 뽑아 가지고 그 자리 값을 지금 뭘로 치환을 한다. 자, 저 별 표시로 치환을 한다는 것이니까. 자, 식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리플래시가 치환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써가지고 자, 그 중에서도 연락처라고 하는 저 필드 오른쪽에 3자리를 지금 현재 치환을 하겠다. 자,
자, 뭘로 치환한다? 땡땡이 넣고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자, 이걸로 치환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C로 복사해가지고 자, 이 자리까지 붙여서 오! 한 방에 됐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미리 보기 해서 보시게 되면은 한 줄에 3개 들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3개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김명국님 이 부분은 좀 진하게 돼 있어요. 굵게 돼 있어요. 받는 사람 메시지는 여기 지금 보니까 굵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오셔가지고 디자인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자리 쪽은 굵게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굵게. 자, 됐지요? 해서 디자인 홈 탭에 자, 보고서 보기를 하시면은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